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거버넌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소스 커뮤니티 거버넌스를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거버넌스라는 단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거버넌스라는 단어가 접하시는 분들이 다들 이제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십니다. 그 이유는 거버넌스라는 단어는 아직 업계에서 여러모로 쓰이고는 있지만 학문적인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 앞에 무엇이 붙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IT 거버넌스라고 표현을 하면 IT 인프라스트럭처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관리 체계를 의미하고요. 기업 거버넌스라고 하면 이사회를 중심으로 의사결정 체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투명하게 의사소통이 되는지를 의미하는 거고요. 정부 거버넌스라고 하면 정부가 시민과 어떻게 협력해서 이루어지는지 어떤 의사결정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앞쪽에 어떤 도메인에서 거버넌스라는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거버넌스라는 정의는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셔야 되고요. 지금 여기서 취급하는 이제 오픈소스 커뮤니티 거버넌스 또한 오픈소스 거버넌스라고 하는 기업에서 하고 싶은 모델과는 약간 차이가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오픈소스 커뮤니티 거버넌스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소스 커뮤니티 거버넌스라는 이 모델은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여러 사람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 간에서 뭐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도 생길 수 있죠. 그런 순간에 이 프로젝트가 이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사회적인 관리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거버넌스 모델은 정의를 하면 프로젝트 참여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고 프로젝트 내에서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라이선스와는 대립되게 라이선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리 정책이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라이선스와는 조금 다른 방식의 어떤 모델을 구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라이선스와 거버넌스라는 것을 비교할 수 있는 장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업계에서 이제 라이선스와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두 가지를 막 혼용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구분을 조금 하셔야 되고요. 이제 라이선스, 즉 라이선스를 관리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소스 코드에 대한 바른 사용 권한을 정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외부의 참여자가 우리 프로젝트를 쓰기 위해서 이 소스 코드를 가져갈 때 어떤 사용 권한을 줄 것인지를 정의하는 부분이죠. 그걸 라이선스 이제 관리라고 하고 있고 이것은 이 프로젝트의 비즈니스 전략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거버넌스라는 것은 실제 이 거버넌스는 참여자들과 어떻게 협력할지에 대한 어떤 구성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따라서 라이선스는 특정 프로젝트의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개연성이 높다고 하면 거버넌스 경우는 특정 프로젝트 안쪽을 구성하는 조직적인 측면의 어떤 연관성이 높습니다. 이 맨 아래쪽의 화면을 보면 라이선스와 거버넌스가 일단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프로젝트의 예시입니다. 라이선스와 거버넌스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자, 여기 푸른색 원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경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경우에는 자, 바깥쪽에 이것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쓰려고 할 때 정신이 없는 거죠.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서 무언가 의사결정을 하고 해야 되는 참여자들도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이 경우가 이제 대부분의 초기 프로젝트가 생긴 이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라이선스는 중요하지, 더 관리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준비하게 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이죠. 이 단계에서는 프로젝트 바깥쪽의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가져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선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들고 갈 때 별 문제가 없는 거죠. 하지만 안쪽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거나 뭐 어떤 충돌이 일어나는데 분쟁을 해결하거나 이럴 때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모델인 거죠. 왜냐하면 안쪽에 어떤 것이 잘 조직되고 이것이 어떻게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투명하게 정의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제 모델이 라이선스도 준비가 되어져 있고 거버넌스도 준비가 되어 있을 때의 상황입니다. 이제 프로젝트 안팎의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 균형 잡힌 이제 프로젝트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이 얘기를 이제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다른 곳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둘러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몇 개의 유명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이제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에서 이제 페이지들을 발췌했습니다. 아파치 파운데이션의 예입니다. 아파치 파운데이션의 경우에는 아파치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오버뷰라고 하는 이제 항목에서 우리가 어떠한 거버넌스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 안에서 의사소통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를 제시하고 있죠. 이클립스 파운데이션에서도 별도의 거버넌스 도큐먼트라는 걸 이제 따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뭐 어떤 법률적 이슈가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뭐 리더를 선출할 때는 어떤 과정의 투표를 거치게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오픈스택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버넌스 페이지, 이제 위키 페이지입니다. 이 안에서도 뭐 이 커뮤니티의 리더는 어떻게 구성되고 리더십에서 가져야 할 책임과 권한은 어떤 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뭐 기여를 하기 위한 프로세스는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등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이제 그 커뮤니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뭐 거버넌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특정한 커뮤니티의 운영 방식, 관리 체계를 모두 투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커뮤니티의 거버넌스 하는 모델들을 쭉 살펴보고 공통 분모를 뽑아보면 이런 것이 주로 이제 생각해 볼 것이 됩니다. 이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원칙, 그리고 이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어떤 조직의 구조, 그리고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떤 과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지, 분쟁이 일어났을 때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프로젝트를 가지고 와서 쓰는 사람들의 소유권은 어떻게 제공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조인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외에 뭐 선거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기타 절차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커뮤니티 거버넌스를 꾸미는 공통적인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거버넌스 스타일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이 왼쪽 축에 보이시는 이제 이 부분은 이 성당과 시장이라는 에릭 레이몬드의 어떤 글에서 출발한 이념입니다. 이 성당 방식의 개발과 시장 방식의 개발로 이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이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고요. 성당 방식의 개발이란 소수의 특정한 사람 또는 그룹이 이 프로젝트의 개발을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방식입니다. 전통적으로 상용 소프트웨어를 팔고 있는 어떤 기업들의 운영 방식이 저렇게 운영됐었고요. 하지만 이제 시장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명의 참여자가 그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명의 참여자를 통한 어떤 눈으로 어떤 보안 이슈, 패치, 버그 같은 것들이 잡아지면서 품질이 점점점 어떤 고도화될 수 있는, 품질이 강화될 수 있는 방식이 이제 제공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두 가지 이제 개발 방식을 나눌 수 있고요. 아래쪽의 축이 두 가지 어떤 거버넌스 스타일의 큰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베네볼런트 딕테이터라고 하는 이제 이 이야기는 한글로 표현하면 이 프로젝트의 우호적인 독재자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리누스 토발즈가 여기 대표적인 예로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리눅스 프로젝트, 커널 프로젝트 자체에 아주 우호적이죠. 이 프로젝트에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헌신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들이 생기면 자신의 의사를 주도적으로 밀고 나가서 그러한 것이 프로젝트에 반영되도록 하는 이제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거버넌스 스타일은 특정한 사람 또는 소수의 그룹이 그 의사결정의 대부분을 이제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방식을 의미하고요. 이제 포멀한 메리토크래시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어떠한 실력이나 능력을 증빙할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이제 거버넌스 방식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파치 그 웹서버 HTTP다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를 들 수 있고요. 그 안에서도 실제 나누어 보면 개발 방식에 따라서 뭐 리눅스는 약간 시장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이고요. 그리고 뭐 이막스 같은 프로젝트는 어떤 성당 방식에 가까운 이제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분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측의 극단에 치우친 방식이라기보다는 파운데이션을 구성한 첫 번째 파운더가
리더들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그 리더들이 선출되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중간쯤에 해당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커뮤니티 거버넌스는 저희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에 따라서 이제 유형이 나누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의 대부분 지향점은 실제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첫째 어떤 참여자들이 기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참여 멤버들이 점점 인정을 하는 단계를 이제 가지게 되죠. 그러면 그 새로운 참여 멤버는 의사결정의 중요도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리더십을 선출하게 되고 이것이 그 커뮤니티의 전략적 방향의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 방식이죠. 이것이 그 이전에 설명한 이제 메리토크래틱 거버넌스라는 일단 모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건 초기에는 어떤 딕테이터십에 기반을 한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수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뭐 안쪽에서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커뮤니티가 앞으로 나가서 투명해지고 그 좋아지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실력자주의 그리고 능력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를 가지고 커뮤니티 다수의 합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죠. 투표를 통해서 저희는 이렇게 플러스를 하시면 긍정적인 투표로 보고 뭐 마이너스를 하면 부정적인 투표로 보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이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져서 의사결정에 반영됩니다. 실제 이렇게 표현하고 운영되는 프로젝트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오픈소스 커뮤니티 어떤 거버넌스 스타일들 이제 보면서 많은 이제 커뮤니티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생태계의 산업의 연관성이 높은 커뮤니티들을 바라보았을 때 공통 분모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통 분모는 어떤 거냐면 이러한 뭐 리눅스, 오픈스택, 리베로 오피스 뭐 이런 많은 이제 유명한 커뮤니티들이죠. 이러한 커뮤니티의 공통 분모는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뭐 특정한 조직이 주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지원을 커뮤니티 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업의 기술 지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잘 준비된 거버넌스 모델을 다 제시하고 있죠. 이전에 제가 보여드린 이제 각종 파운데이션의 거버넌스 탭 같은 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 기업들은 이제 커뮤니티의 머추리티라고 하는 성숙도도 관리를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성공시키기 위한 키팩터를 보면 기업들의 참여를 일단 끌어내고 그것들 통해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성해야 되고 그거 이전에 그러한 커뮤니티가 의사결정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모델을 사용했습니다라고 하는 거버넌스를 문서로 잘 정리해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런 거버넌스가 필요하냐라고 질문을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프로젝트 초기에 소수의 사람들밖에 구성되어 있지 않은데 거버넌스가 필요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런 시점이 되면 거버넌스는 필요하게 됩니다. 커뮤니티 사이즈가 이제 커지는 경우, 뭐 점점 커지면서 분쟁이 많아지면 당연히 필요한 게 경우죠. 그리고 어떤 충돌이 이제 증가하는 경우,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잦은 이제 충돌이 일어나요. 그럴 경우는 투명한 의사결정 모델을 하나 설정하셔야 되죠. 그리고 뭐 자원이 증가하는 경우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프로젝트가 상업화에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 그 시점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야만 하는 거죠. 이 화면의 모습은 HP가 하고 있는 오픈소스 거버넌스 성숙도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사는 자신의 어떤 조직 내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는 어떤 일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비즈니스와 연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어떤 성숙도를 관리하기 위한 모델을 채택해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희가 지금 이제 오픈소스 거버넌스라는 것을 지금 뭐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이 커뮤니티화 되어서 오픈소스 프로젝트 활성화를 기대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뭐 작거나 크거나 규모의 문제일 뿐이지 준비를 하셔야 하는 것이 이제 특징이고요. 아직 여전히 이런 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단계별로 어떻게 구축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인공지능 과제를 하시는 분들의 맞는 커뮤니티 발전 어떤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중심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